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민원에는 대개 딱 정해진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건 바로 대동소이한 일반 민원 유형과 불가항력적 민원 유형이에요. 민원 업무에서 특히 힘들 때는 민원인이 분노의 폭탄을 들고 찾아올 때예요. 그 폭탄 속 원료에는 관료소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제공한 원료가 혼합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누가 쌌다든가 가족 문제가 있다든가 하여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관리소 관련 문제가 도화선이 된 거죠. 다른 일로 몹시 불쾌하던 차에 관리소 일을 핑계로 화풀이 하러 오는 거예요. 관리소에 화풀이 해도 자기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관리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에 진짜 큰 문제인 경우는 전체의 30%도 안 돼요. 대부분 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와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요령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5분간 참고 들어주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빨리 알려주고 싶죠. 그래야 우리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민원인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더 화를 내요. 그러니 일단 참고 경청해야 해요.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경청해줘야 할까요? 한번 이야기를 꺼내면 15분, 20분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빤한 얘기를 다 다뤄주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분에서 최대 5분 정도가 적당해요. 보통 기본이 3분이고 민원의 강도가 심할 경우는 5분까지 참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이를 혼동하여 대답하면 싸움이 돼요. 그는 왜 내가 말하는데 끼어드느냐고 항의해요. 분명 질문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3분에서 5분을 참고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말을 하면 민원인의 반감을 심하게 사지 않고 그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고함치는 주민에게 목소리 깔기. 인간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얘기하는 심리가 있어요. 입주자는 관리소 직원을 아래 것으로 봐요. 만약 직원에게 할 말을 다 못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돌발적으로 고함을 질러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관리소를 찾은 본질이 없어지고 감정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격한 감정의 맥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한 가지가 톤을 낮춰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일 때 반대로 목소리를 확 깔아서 조용히 말하면 상대방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내가 목소리를 깔아서 조용히 얘기하면 잘 들리지 않아? 무슨 말인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내 말을 듣고 싶어서라도 상대방은 목소리를 낮추게 되지요. 10초의 기다림. 흥분한 민원인을 제압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10초의 여유를 갖는 것이에요. 흥분한 민원인을 상대하면 나도 덩달아 흥분되어 평정심을 잃기 쉬워요. 상대방이 돌발적이고 공격적이라 나도 흥분되면 말을 멈추고 10초간 여유를 가져야 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 스스로 제3자 느낌이 들고 평정심이 돌아와요. 다시 민원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오죠. 10초의 기다림으로 감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싸가지 민원인에게 우회적 표현하기. 특별히 공격성이 강한 민원인이 있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공격적이고 반은 반말이에요. 존대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쌍소리까지 해요. 꾹 참고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말이 툭 나올 수 있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대단한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말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해요. 이럴 때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야 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제가 참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평소 연습해 놓아야 해요. 머릿속으로라도 꾸준히 연습해 놓아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유감 표명하기. 억지 민원인이 의외로 많아요. 근거 없는 근거를 대가며 생떼를 부리면 환장을 노리시죠. 이때 관리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고 질리도록 물고 늘어져요. 해줘서 문제될 것은 대통령이 부탁해도 못해주는 거죠. 침착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자기가 실수로 시설물에 박아놓고서는 왜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했느냐고 따지러 와요. 관리소에서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관리자의 책임은 총괄 관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지 모든 걸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민원인이 와서 불평할 때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대방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말 한마디만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더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도 서양처럼 I'm sorry란 말이 입에 딱 익힐 필요가 있어요. 아, 예,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거 참 안 됐네요. 민원인의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것이 민원이 꼭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원인의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침묵과 적정한 공권력 행사.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장은 말수를 줄이는 침묵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내 입에서 뱉지 않은 이야기는 누가 험담해도 내 입에서 나간 것이 아니기에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속에 품은 생각을 다 풀어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면 한순간 속은 시원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져요. 속이 뒤집혀도 참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속이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입주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네가 뭔데 나한테 따지냐고 해요. 주민은 절대 갑 입장이에요. 그러니 관리소 차원에서 잘못한 주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정한 수위에서 해야 해요. 그럼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해야 할까요? 각각 의뢰 입장이 50대 50의 동등한 수준을 맞추는 선에서 하면 적당해요. 주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는 수준으로 하면 주민은 보복할 생각을 안 해요. 관리소가 지적해도 주민은 일단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관리비로 봉급을 받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라며 앙심을 품어요. 관리소에 보복하겠다는 딴 마음을 먹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이야기로 관리소를 매도해요.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되면 그땐 이미 늦었어요. 적절한 민원 대처로 우리는 공격의 대상만은 되지 말아야 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